반갑습니다 여러분, 테크 유튜버 JM이에요. 노트 9이 이번에 안드로이드 파이라고 하는 업데이트를 먹으면서 원 UI라고 하는 UI까지도 업데이트를 먹었거든요. 제가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써본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장점, 들어서 켜기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된 얘기 정말로 개꿀입니다. 아이폰은 예전부터 있던 기능이지만 얘는 올려놓고서 쳐다봐야 언락이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한번 튕겨줘야지만 이렇게 홈스크린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노트 9는 올리기만 하면 얘가 그냥 바로 풀려요.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홍채 인식이 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줘요. 저는 이 기능이 정말로 미싱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보다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거는 안드로이드 파이의 기능인데요. 기존에 아이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폰도 그렇고 이렇게 가로 세로 전환을 잠궈놨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내가 진짜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잠그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시 세 단계를 거쳐야 되죠. 자, 다음 우리 개 사장님, 얘들 보시면은 얘도 가로 세로 락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도 움직여지지가 않죠. 하지만 아까와 다른 점, 아까 걔는 여기 세 단계를 거쳤어야 됐지만 얘는 이렇게 틀었을 때 여기에 조그마한 버튼 하나가 생겨요. 이걸 눌러주면 바로 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로 화면을 돌리고 싶다 할 때도 이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게 끝입니다. 여기 올라가가지고 얘를 풀거나 잠글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은 제가 원시인이 불을 발명한 이후로 최고의 발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능 생긴 게 이제 야간 모드라고, 영어로는 뭐 다크 모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까맣거나 하얀색으로 바뀌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드려봤어요. 네 번째로는 여기 내비게이션 버튼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모양만 다르지만 기능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 들어가가지고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면은 몇 가지 여기 옵션이 있는데요. 화면 제스처라고 하면은 여기 갑자기 버튼들이 사라지고 하나씩 이렇게 길게 바들만 3개가 생겼습니다. 얘는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홈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멀티태스킹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여기 제스처 힌트라는 옵션을 끄게 되면 여기 있는 바까지도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조금 더 보여지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디스플레이를 넓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대신 버튼은 그대로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 노트 9의 카메라가 한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가니까는 얘를 무음으로 했을 때 카메라도 셔터음이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호주 가보니까 안내 메시지까지 친절하게 나오던데, 사실은 이번에 한국, 일본을 제외한 나라 간 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이번에 원 UI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카메라 셔터음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몰카를 찍는 사람을 처벌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뭐 도서관, 연주회장, 테니스장, 골프장, 수많은 곳들이 합법적으로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서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나도 불편해요. 유독 한국하고 일본만.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메뉴에서 이렇게 위쪽을 많이 비워둠으로써 이렇게 한 손 조작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뭐 광고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가 딱히 언급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기능이 있는데, 홈 버튼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이전에 썼던 어플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업데이트가 무조건 다 좋냐? 물론 그렇지는 않죠. 제가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멀티태스킹 화면 같은 경우 옛날에는 카드가 위아래로 포개져 있었는데 이제는 좌우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폰처럼요.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 카드들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늘어놓는 바람에 한 화면에 최대 3개까지밖에 어플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멀티태스킹 카드들을 좌우로 늘어놓는 건 똑같습니다만 카드들을 훨씬 더 많이 겹쳐놨죠. 그래서 한 화면에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조금 더 이동도 저는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뭐 아이폰 같은 경우 뭐 이전 앱이나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좀 손쉽게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까, 전환이?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 멀티태스킹 버튼을 더블 탭을 하면은 이전 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전보다 이게 속도가 조금 많이 늘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살짝은 불만입니다. 그리고 핵 안 좋아진 거, 옛날에는 여러분 갤럭시 카메라가 들어가 보면 여기에 사진 촬영 버튼 그리고 동영상 촬영 버튼 이렇게 버튼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키자마자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한번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간 다음에 눌러야지만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이폰하고 똑같아졌어요, 이제는. 물론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카메라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사용 모드 유지라는 걸 켜놓으면은 마지막에 동영상을 찍었으면은 다시 바로 동영상 모드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옵션을 켜놓는다고 해도 마지막에 동영상 찍었던 사람이 사진을 찍고자 하면 여기서 다시 슬라이드로 바꿔줘야 되는 거는 똑같죠. 제가 볼 때는 기존처럼 여기 사진 버튼, 동영상 버튼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쓰기 빠르고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모델 기준으로 여기 메시지 앱에다가 RCS 기능을 때려 박았다고 하는데 쥐도 새도 모르고 있죠. 저도 의외로 주변에 노트 9을 실사용하고 있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해외에서는 아이메시지 때문에 아이폰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은 이 RCS 기능도 굉장히 좋은 시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전에는 뭐 앱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조인이라고 하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목표로 하는 똑같은 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완전
사실 실패를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내에 있는 갤럭시에만 전부 다 내장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꽤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게 나오면 쓸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은 멀티 디바이스 지원이 아마 안 될 거라는 거. 물론 멀티 디바이스는 뭐 카톡도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카톡은 PC 버전, 타블릿 버전은 그래도 지금 나와 있죠. 또 뭐 백업이나 리스토어 기능도 중요할 거고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또 이모티콘도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RCS가 얼마나 성공을 할지 조금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경쟁은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에이 귀래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